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당신을 낯선 사람이라 부른다면, 그리고 그녀가 잠결에 부르는 이름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호는 아침 6시 30분 언제나처럼 눈을 떴다. 옆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는 아내 명숙의 얼굴을 보았다. 68배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이목구비.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얼굴을 제대로 본 기억이 없었다. 그저 옆에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이었다. 재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뻐근했다. 환갑이 넘으니 몸 곳곳에서 신호가 왔다. 화장실에 다녀온 뒤 거실로 나가 창문을 열었다.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커피를 내렸다. 명숙은 아메리카노를 좋아했다. 재호는 설탕 2스푼을 넣은 믹스커피를 마셨다. 취향도 다르고 아침 기상 시간도 다르고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도 달랐다. 하지만 싸우지는 않았다. 외도도 없었고 폭력도 없었고 빚도 없었다. 재호는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고 명숙은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다. 두 아들은 각자 결혼에 분가했고 손주도 셋이나 되었다. 우린 잘 살았다. 재호는 그렇게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명숙이 7시 30분에 일어났다. 언제나처럼 정확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재호가 내려놓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 식었네라고 짧게 말했다. 재호는 미안이라고 답했다. 그게 전부였다. 아침은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는 늘 비슷했다. 오늘 뭐해? 장 좀 보러 가려고. 그래. 조심해. 응. 재호는 신문을 펼쳤다. 명숙은 설거지를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미터 남짓한 거리가 있었지만 그 거리는 마치 3000리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재호는 이것이 평범한 노부부의 일상이라고 생각했다. 주변 친구들도 비슷했다.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 아내와 부딪히니까 도서관에 가거나 복지관에 가거나 산책을 했다. 대화가 없는 건 당연한 거라고 다들 그렇게 살았다. 명숙아. 재호가 불렀다. 명숙이 고개를 돌렸다. 응? 아니, 아무것도. 재호는 말을 삼켰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우리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 라든지 요즘 내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라든지. 하지만 그런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40년 동안 쌓인 습관 때문이었다. 명숙은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다. 재호는 신문을 덮었다. 기사 내용은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도 지극히 평범한 하루였다. 명숙은 오후 2시쯤 외출 준비를 했다. 마트에서 세일한다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재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다녀올게. 명숙이 현관에서 말했다. 재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조심해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은 이미 아침에 했으니까. 명숙은 문을 닫고 나갔다. 재호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었다. 명숙은 트로트를 좋아했지만 재호는 별로였다. 하지만 리모컨을 바꿀 생각은 없었다. 그냥 보고 있을 뿐이었다. 오후 3시 15분. 재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보이스피싱인가 싶어 받지 않으려다가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받았다. 여보세요? 혹시 박명숙 씨 보호자분이십니까? 남자의 목소리였다. 침착하지만 긴장감이 담긴 어조. 네, 그런데요. 저는 119 구급대원입니다. 부인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재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사고라니 어떻게? 자세한 건 병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재호는 휴대폰을 든 채 얼어붙었다.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명숙이가. 그는 황급히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재호는 응급실 앞에서 의사를 기다렸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다. 그의 손은 계속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박명숙 환자 보호자분? 젊은 의사가 나왔다. 네, 저예요. 재호가 벌떡 일어났다. 환자분은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빗길에 미끄러지셔서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차에 치이진 않으셨고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요? 후두부를 강하게 부딪히셔서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의식도 돌아오셨는데 의사는 말을 아꼈다. 뭔데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일부 기억상실 증세가 있습니다. 재호의 눈이 커졌다. 기억상실이요? 네. 정확히는 역행성 기억상실증입니다. 최근 몇 년 혹은 10수년의 기억이 소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를 기억 못한다는 겁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환자분께 자극을 주지 마시고 천천히 지켜봐 주세요. 재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다. 명숙이 입원한 병실은 4인실이었다. 재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명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명숙아. 재호가 다가갔다. 명숙이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가 재호를 향했다. 재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나야, 명숙아. 나. 그러나 명숙은 재호를 빤히 쳐다보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저기 죄송한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어르신은 누구세요? 재호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혹시 간호사분이신가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 명숙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표정이었다. 재호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나야. 재호요? 명숙은 그 이름을 되뇌었지만 여전히 낯선 표정이었다. 저 재호라는 분을 제가 알아야 하나요? 재호의 입술이 떨렸다. 나 당신 남편이야. 명숙의 눈이 커졌다. 남편이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왼손 약지에 낀 결혼 반지를 보았다. 아, 그렇군요. 죄송해요. 기억이 잘 안 나서. 재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괜찮아. 천천히 기억하면 돼.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명숙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그 단어가 재호의 가슴을 찔렀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남편이 아니라 어르신이라고 불렀다. 명숙은 일주일간 입원했다. 재호는 매일 병원에 갔다. 아침마다 죽을 쑤어갔고 과일을 깎아주었다. 명숙은 고마워했지만 여전히 재호를 남편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어르신, 정말 고마워요. 명숙아, 나 어르신이 아니라 재호야. 당신 남편. 아내. 죄송해요. 자꾸 까먹네요. 재호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결혼한 지 40년이 됐다는 것, 아들이 둘 있다는 것, 손주가 셋이라는 것. 명숙은 신기한 듯 들었지만 실감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오래 결혼 생활을 했다고요? 그래. 40년.
와, 그럼 저도 나이가 68이야. 명숙은 손거울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정말 그렇네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재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어느 날 밤 재호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새벽 2시쯤 명숙의 신음소리에 잠이 깼다. 재호는 벌떡 일어나 명숙을 보았다. 그녀는 악몽을 꾸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명숙아, 괜찮아? 재호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명숙이 잠꼬대를 했다. 태준아. 재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태준아, 미안해. 명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잠든 채로 재호는 얼어붙었다. 태준. 그 이름은 재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재호의 대학 친구 김태준의 이름이었다. 재호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태준이라니. 김태준. 재호의 대학 동기이자 평생 친구였다. 아니, 친구였다는 표현이 맞았다. 10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기 때문이다. 태준은 결혼하지 않았다. 평생 혼자 살았다. 젊었을 때는 가난했지만 40대 중반부터 사업이 잘 되어 제법 성공한 자영업자가 되었다. 재벌은 아니었지만 편안하게 은퇴할 정도의 재산은 모았다. 재호는 명숙과 결혼하기 전 태준과 명숙이 서로 알고 지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정확히는 태준과 명숙이 연인 사이였다는 것을. 그것은 45년 전 일이었다. 재호는 대학교 2학년 때 태준을 만났다. 같은 과, 같은 동아리. 둘은 금세 친해졌다. 어느 날 태준이 여자친구를 소개했다. 재호야, 내 여자친구야. 명숙이. 20살의 명숙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재호는 첫눈에 반했지만 친구의 여자였기에 마음을 숨겼다. 태준과 명숙은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다. 캠퍼스를 손잡고 걷고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주말이면 데이트를 했다. 재호는 그저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런데 2년 후 태준과 명숙은 헤어졌다. 이유는 가난 때문이었다. 태준의 집안은 극도로 가난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병약했다. 태준은 학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명숙의 부모는 태준을 반대했다. 딸을 그런 집안에 보낼 수 없다. 명숙은 태준을 사랑했지만 부모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태준 역시 명숙을 포기했다. 명숙아, 나랑 있으면 넌 고생만 할 거야. 더 나은 사람 만나. 제발. 태준은 울면서 명숙의 손을 놓았다. 명숙도 울었다. 그리고 그들은 헤어졌다. 2년 후 재호는 명숙에게 고백했다. 저 명숙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명숙은 놀란 표정이었다. 재호 씨가요? 네. 저 오래전부터 명숙 씨를 좋아했어요. 명숙은 한동안 침묵했다. 태준이는 알아요? 네. 태준이가 먼저 권유했어요. 재호 너라면 명숙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명숙은 눈물을 흘렸다. 태준이가 그랬군요. 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재호 씨랑 사귀어 볼게요. 재호는 기뻤지만 어딘가 찝찝했다. 명숙이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태준을 잊기 위해 자신을 선택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호는 그 사실을 애써 무시했다. 시간이 지나면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재호는 그렇게 믿었다. 결혼 후 재호와 명숙은 평범하게 살았다. 재호는 성실했고 명숙은 현명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살림을 꾸렸다. 하지만 재호는 알고 있었다. 명숙이 가끔 먼 곳을 바라볼 때 그녀의 눈동자 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재호는 묻지 않았다. 명숙도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40년이 흘렀다. 그리고 지금 기억을 잃은 명숙이 부르는 이름은 재호가 아니라 태준이었다. 재호는 퇴원 날짜가 잡히자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10년 만이었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여보세요? 낮고 굵은 목소리.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태준의 목소리였다. 나 재호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재호? 이게 얼마 만이냐? 그러게. 10년쯤 됐나? 무슨 일이야? 갑자기. 재호는 심호흡을 했다. 명숙이가 사고를 당했어. 뭐? 태준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다. 지금 어떤데? 많이 다쳤어? 생명에는 지장 없어. 근데 기억을 잃었어. 기억을? 응. 최근 수십 년 기억이 다 날아갔어. 전화 너머로 태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그럼 지금 명숙이는 나를 모르더라.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그냥 낯선 어르신이라고 봐. 재호야. 근데 말이야, 태준아. 재호는 눈을 감았다. 명숙이가 잠꼬대로 내 이름을 불렀어. 긴 침묵. 미안해. 태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내가 뭘 미안해. 넌 아무 잘못도 없잖아. 아니야. 내가 명숙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그때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재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태준아, 나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명숙이 좀 만나줄래? 뭐? 태준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내가 명숙이를 만나야 하는데? 명숙이가 기억하는 건 너야. 나는 기억 속에 없어. 어쩌면 내가 명숙이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재호야, 그건. 제발. 재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나는 명숙이가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 그게 아니면 최소한 명숙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길 바라. 지금 명숙이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야. 내가 도와줘. 태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알았어. 병원이 어디야? 이틀 후 태준이 병원에 왔다. 재호는 로비에서 그를 기다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태준이 내렸다. 재호야. 왔구나.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태준의 손은 여전히 크고 단단했다. 하지만 손등에는 나이의 흔적이 역력했다. 오랜만이다. 그래. 재호는 태준을 찬찬히 보았다. 머리는 반쯤 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다. 하지만 여전히 반듯한 인상이었다. 들어가자. 재호가 병실로 안내했다. 명숙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퇴원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명숙아. 재호가 불렀다. 명숙이 고개를 돌렸다. 네, 어르신. 재호는 여전히 어르신이라는 호칭에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다. 오늘 손님이 왔어. 내 옛날 친구. 재호가 옆으로 비키자 태준이 드러났다. 명숙의 눈이 태준을 향했다. 그 순간 명숙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명숙은 입술을 떨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명숙을 바라보았다. 명숙아. 나야 태준이. 명숙의 손이 입을 막았다. 태준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태준아. 명숙은 침대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며 태준에게 다가갔다. 태준이 황급히 그녀를 받쳐 안았다. 명숙아, 천천히. 다쳤잖아. 태준아, 정말 너야? 내가 꿈을 꾸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야. 나야. 명숙은 태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주름진 그의 얼굴을, 희끗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왜 이렇게 늙었어? 너도 늙었어.
태주는 웃으며 명숙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재호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명숙은 태준과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왜 헤어졌어? 기억이 잘 안 나. 태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가난했으니까. 내 부모님이 반대하셨고, 그래서 헤어진 거야? 응. 나도 너한테 미안해서 그냥 놓아줬어.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바보 같은 놈.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알아. 근데 난 내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게 싫었어. 명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래도 내가 날 놓지 말았어야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미안해. 태준도 눈물을 흘렸다. 재호는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자 태준이 병실을 나왔다. 재호야. 응. 명숙이 나를 기억하더라. 알아. 봤어. 재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태주는 그의 떨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았다. 재호야, 미안해. 나는 정말. 됐어. 내 잘못 아니잖아.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명숙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와줘서 고마워. 태주는 재호의 어깨를 꽉 잡았다. 재호야,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명숙이는 행운아야.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준이 떠나고 재호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다. 명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가가 붉었다. 명숙아. 네. 명숙이 고개를 돌렸다. 여전히 어르신이라는 호칭 대신 조심스러운 반응이었다. 기분이 좀 나아졌어? 내 태준이를 봐서 좋긴 한데 머릿속이 복잡해요. 재호는 의자에 앉았다. 명수가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너 나랑 결혼한 거 기억나?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요. 그럼 태준이는? 태준이는 어렴풋이 기억나요. 사귀었던 것 같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죄송해요, 어르신. 괜찮아. 재호는 일어섰다. 푹 쉬어. 내일 퇴원이니까. 네. 재호는 병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다. 그리고 그는 벽에 기댄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명숙은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 집은 낯선 공간이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응. 재호는 현관문을 열었다. 명숙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주방, 안방. 모든 게 낯설었다. 이 집에서 저희가 몇 년이나 살았어요? 25년. 와, 그렇게 오래요? 명숙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보았다. 젊은 시절의 재호와 명숙, 아이들, 손주들. 이 사람들이 우리 아들들이고 손주들이야. 명숙은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전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이 지났다. 재호는 명숙을 배려하려 애썼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녀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다. 명숙도 재호에게 고마워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시고. 낯선 사람이 아니야. 나 당신 남편이야. 아, 네. 죄송해요. 명숙은 여전히 재호를 남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재호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명숙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 아직 몸 안 좋잖아. 괜찮아요. 손이 근질근질해서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명숙은 재호 옆에 섰다. 재호가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으려는 순간 명숙의 손이 재호의 손을 잡았다.
재호가 놀라 그녀를 보았다. 명숙도 자신의 행동에 놀란 듯 눈이 커졌다. 저도 모르게. 그녀는 황급히 손을 뗐다. 죄송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재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괜찮아. 명숙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상해요. 어르신 손을 잡으니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재호의 눈이 빛났다. 정말? 네. 마치 수천 번도 더 잡아본 것 같은. 명숙은 고개를 갸웃했다. 재호는 조심스럽게 다시 손을 내밀었다. 한 번 더 잡아볼래? 명숙은 망설이다가 재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다.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눈물이 나지? 기억이 나? 아니요. 기억은 안 나는데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명숙은 눈물을 닦았다. 이 손이 편해요. 따뜻해요. 재호는 명숙의 손을 꽉 쥐었다. 명숙아. 네. 고마워. 뭐가요? 그냥 고마워. 그날 밤 명숙은 안방에서, 재호는 작은 방에서 잤다. 재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기억은 없지만 몸은 기억한다. 희망이 보이는 걸까? 아니면 그저 착각일 뿐일까? 재호는 눈을 감았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명숙은 조금씩 일상에 적응했다.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재호와 함께 산책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재호를 남편으로 느끼지는 못했다. 그저 친절한 동거인 정도로 생각했다. 재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재호는 명숙에게 물었다. 명숙아, 태준이 보고 싶어?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끔 생각나요. 연락해봐. 정말요? 응. 내가 원하면. 명숙은 재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르신은 괜찮으세요? 뭐가? 제가 태준이를 만나는 거요. 재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괜찮아.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명숙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정말 좋은 분이세요.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명숙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미술관에서. 재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다. 어느 날 재호는 우연히 명숙과 태준이 공원을 걷는 모습을 목격했다. 둘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명숙의 얼굴에는 재호와 함께 있을 때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가 있었다. 재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재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명숙이 저녁에 돌아왔다. 어르신 다녀왔어요. 응. 오늘 태준이랑 미술관 갔다 왔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래. 재호의 목소리는 무기력했다. 명숙은 재호의 표정을 살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해서 그래. 먼저 들어가서 쉴게. 재호는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명숙은 그의 뒷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재호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명숙과 태준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다. 나는 이 사람 인생에서 뭘 했을까? 재호는 자문했다. 40년을 함께 살았다. 하지만 명숙의 기억 속에 재호는 없었다. 명숙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태준이었다. 나는 그저 대체품이었을까? 재호는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명숙에게 말했다. 명숙아, 나 며칠 여행 좀 다녀올게. 여행요? 응. 친구들이랑 산에 좀 가려고.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명숙은 환하게 웃었다. 재호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더 아팠다. 재호는 집을 나섰다. 하지만 산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모텔에 방을 잡고 혼자 며칠을 지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재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명숙을 사랑했다. 하지만 명숙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재호는 참았다. 언젠가는 날 사랑하게 될 거야. 그렇게 믿으며 40년을 살았다. 하지만 결국 명숙의 마음속에는 태준이 있었다. 재호는 무너졌다. 사흘 후 재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명숙이 반겼다. 어르신, 다녀오셨어요? 여행 어떠셨어요? 좋았어. 재호는 거짓말을 했다. 명숙은 재호를 보며 웃었다. 그나저나 어르신, 제가 요즘 생각해 봤는데요. 응? 저 태준이랑 다시 만나보려고요. 정식으로요. 재호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무슨 말이야? 제 기억 속에는 태준이만 있어요. 어르신은 정말 좋은 분이지만 전 어르신을 남편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재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는 거야?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르신께 너무 미안하지만 제 마음이 그래요. 재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알겠어. 정말요? 응. 내가 원한다면. 명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요, 어르신. 어르신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재호는 다시 집을 나섰다. 재호는 한강변을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뭘 위해 살았을까? 재호는 난간에 기댔다. 검은 강물이 흘렀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재호는 눈을 감았다. 재호는 난간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강물은 소리 없이 흘렀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40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결혼식 날 명숙의 얼굴.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처자이가 태어났을 때 명숙은 아이를 안고 울었다. 재호는 그것이 기쁨의 눈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쩌면 그것은 체념의 눈물이었을지도 몰랐다. 나는 명숙이를 사랑했지만 명숙이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재호는 그 사실을 이제야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태준이었다. 재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재호야, 어디야? 태준의 목소리는 급했다. 한강변. 지금 당장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내가 갈게. 왜? 명숙이한테 들었어. 이혼 이야기. 재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들었겠지. 재호야, 제발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 난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내 목소리 들으면 알아. 제발 거기 있어. 금방 갈게. 전화가 끊겼다. 재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강물을 바라보았다. 30분 후 택시 한 대가 멈췄다. 태준이 뛰어내렸다. 재호야. 재호는 돌아보지 않았다. 태준이 그의 옆에 섰다. 야, 이 자식아.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거짓말. 내 표정 보면 알아. 태준은 재호의 어깨를 잡았다. 재호야, 들어봐. 나는 명숙이랑 다시 만날 생각 없어. 재호는 고개를 들었다. 뭐? 나는 명숙이한테 거절했어. 방금 전에. 재호의 눈이 커졌다. 왜? 왜긴 왜야? 명숙이는 내 아내잖아. 하지만 명숙이는 날 기억하지 못해. 명숙이가 사랑하는 건 너야.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명숙이가 사랑하는 건 젊은 시절의 나야. 지금의 나는 명숙이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재호야. 태주는 재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40년 동안 명숙이 곁을 지켰어. 내가 못한 걸 내가 했어. 명숙이가 아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내가 옆에 있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도 명숙이 마음속에 뭐가 있든 인생은 마음만으로 살 수 없어. 재호야, 너는 명숙이한테 충분히 좋은 남편이었어. 재호는 눈물을 흘렸다. 태준아, 난 너무 힘들어. 알아. 나도 알아. 태준은 재호를 껴안았다. 울어. 실컷 울어. 재호는 태준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70평생 남자로 살아오며 참았던 모든 슬픔이 터져나왔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재호는 겨우 진정했다. 미안해. 보기 안 좋았지. 무슨 소리야. 남자도 울 수 있지. 태주는 재호의 어깨를 툭툭 쳤다. 재호야, 집에 가자. 명숙이가 기다리고 있어. 명숙이가? 응. 내가 명숙이를 거절하고 나서 명숙이가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 자기가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어르신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명숙이 잘못이 아니야. 기억을 잃은 건 명숙이 탓이 아니잖아. 그래도 명숙이는 미안해하고 있어. 가서 이야기해봐. 재호는 망설였다. 가서 뭐라고 해? 난 명숙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태주는 재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재호야, 너 명숙이 사랑해? 응. 그럼 그걸 말해. 사랑한다고. 그리고 명숙이가 날 기억 못해도 괜찮다고.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고. 재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명숙이는 혼란스러울 거야. 당연하지. 근데 재호야, 너는 포기하면 안 돼. 40년을 지켜온 사람이 너잖아. 재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가볼게. 재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명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명숙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르신, 왜 울어? 재호가 다가가자 명숙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태준이한테 다시 만나자고 한 거요. 저는 어르신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명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어르신은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는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태준이만 생각했어요. 재호는 명숙 옆에 앉았다. 명숙아. 네. 나 너한테 화 안 났어. 명숙은 놀란 듯 재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응. 너 잘못 아니야. 기억을 잃은 건 내 탓이 아니잖아.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명숙아. 재호는 명숙의 손을 잡았다. 나는 너를 사랑해. 명숙의 눈이 흔들렸다. 40년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내가 날 기억 못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기억하니까. 어르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내가 날 알아가고 나도 너를 다시 알아가는 거야. 어때? 명숙은 눈물을 흘렸다. 제가 어르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재호는 웃었다. 모르지. 근데 한번 해보자. 우리 40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 한 번 더 해볼 만하지 않아? 명숙은 재호의 손을 꽉 쥐었다. 어르신 고마워요. 천만에. 재호는 명숙을 껴안았다. 명숙은 재호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명숙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여전히 40년의 세월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명숙과 재호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재호는 명숙에게 매일 이야기를 들려줬다. 명숙아, 우리 첫 데이트 때 말이야. 너 진짜 예뻤어. 하얀 원피스 입고 왔잖아. 정말요? 응. 나 그때 심장이 터질 뻔했어. 명숙은 웃었다. 어르신도 참 로맨틱하시네요. 로맨틱은 무슨.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그럼 왜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재호는 명숙의 눈을 바라보았다. 너한테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내가 기억 못하는 우리 40년을. 명숙은 재호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아니, 재호 씨. 재호는 눈이 커졌다. 응? 이제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재호 씨라고 부를게요. 재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래. 고마워. 명숙은 천천히 재호를 알아갔다. 그의 습관, 그의 취향, 그의 따뜻함. 그리고 어느 날 명숙은 깨달았다. 나는 이 사람과 다시 사랑에 빠지고 있구나. 어느 봄날 재호와 명숙은 공원을 산책했다. 벚꽃이 흩날렸다. 명숙은 재호의 팔짱을 꼈다. 재호 씨, 응? 저 요즘 행복해요. 재호는 웃었다. 나도. 근데요, 재호 씨, 응? 저 아직도 태준이 생각나요. 재호의 발걸음이 멈췄다. 명숙은 재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요, 태준이는 제 과거예요. 재호 씨는 제 현재고요. 재호는 명숙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재호 씨는 제 미래이기도 해요. 재호는 명숙을 껴안았다. 명숙아, 재호 씨 사랑해요. 그것은 명숙이 재호에게 처음으로 건넨 고백이었다. 40년 만에. 재호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사랑해. 그날 저녁 재호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준아. 왜? 무슨 일이야?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뭐가? 내가 명숙이를 거절해줘서. 그리고 나한테 용기를 줘서. 태준은 웃었다.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명숙이는 내 여자니까. 태준아. 응? 너 행복해?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글쎄, 행복하진 않아. 근데 후회는 안 해. 왜? 내가 명숙이를 사랑했던 건 사실이야. 근데 그건 45년 전 일이야. 지금의 나는 명숙이보다 내 인생을 더 사랑해.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나 행복해라. 명숙이 잘 챙겨. 그럴게. 전화를 끊고 재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바람이 불었다. 명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재호가 뒤에서 다가가 명숙을 껴안았다. 명숙이 놀라 돌아보았다. 왜요, 재호 씨? 그냥 안고 싶어서. 명숙은 웃으며 재호의 팔에 몸을 기댔다. 재호 씨, 응? 우리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재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니, 이렇게 다정하지는 않았어. 그럼 어땠어요? 그냥 의무처럼 살았던 것 같아. 서로 대화도 별로 없고 그저 습관처럼 함께 있었지.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이 더 좋으시겠네요? 재호는 웃었다. 훨씬 좋아. 명숙은 재호의 손을 꽉 쥐었다. 저도요. 저도 지금이 좋아요. 그들은 완전히 행복하지 않았다. 명숙은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고 가끔 혼란스러워했다. 재호는 명숙이 태준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팠다. 태준은 여전히 혼자였고 외로웠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 속에 살지 않았다. 명숙은 자신의 진짜 마음을 인정했고 재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태준은 자신의 자리를 알았고 물러섰다. 어느 여름날 재호와 명숙은 해변에 갔다.
파도가 밀려왔다. 명숙은 재호의 손을 잡고 물가를 걸었다. 재호 씨, 응? 우리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까요? 재호는 명숙을 바라보았다.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근데 최선을 다할게. 명숙은 웃었다. 그거면 충분해요. 재호는 명숙의 손을 꽉 쥐었다. 파도가 그들의 발을 적셨다.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다. 그날 밤 재호는 일기를 썼다. 오늘 명숙이와 바다에 갔다. 명숙이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다. 기억 없는 사랑보다 기억 없는 의무가 더 잔인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기억이 없어도 진심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늦었지만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마음을 존중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재호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명숙은 재호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다시 사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재호는 명숙이 자신을 잊었어도 그녀를 지키기로 선택했습니다. 태주는 명숙을 사랑했지만 물러서기로 선택했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한 결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 없이 진심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어떤 선택인가요? 기억 속의 사랑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인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진심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